안녕하세요. A1 인스티튜트 안효신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여러분들이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해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시간과 재정적인 부분도 많은 지출을 하시면서 어려워하시는 것을 목격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드리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요즘에 인도 학생이랑 중국 학생들이 너무 이제 더 예전보다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한국 학생들이 조금 더 합격률이 조금 올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했을 때는 여러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소문으로 들은 내용이라든지 해서 저랑 상담을 하실 때 어떤 활동에 대해서 이제 목적이나 계획들이 제 기준에서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저와 함께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 영상들을 좀 많이 이렇게 시청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목적과 계획하셨던 것들이 굉장히 좀 잘 갖춰져 있다, 이런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교 입학을 할 때 입학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래도 아주 조금이나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요즘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미국 대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이 extracurricular activity에 관련된 것 중에서도 학교 외부 활동보다는 학교 내부 활동만 거의 존재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어떤 것에 집중하시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실지 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SAT 준비는 ett-test.com에 접속해 보세요. 자,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학교 내부 활동과 학교 외부 활동,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 내부 활동의 예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지만 학생회, Student Government라고 하죠. 그리고 National Honor Society에 들어가 있다거나 디베이트 클럽을 한다거나 아카데미 클럽들, 예를 들어서 올림피아드를 준비한다든지 과학 클럽, 수학 클럽, 소셜 스터디 클럽, 그리고 랭귀지, 이렇게 랭귀지 클럽이 있을 수도 있고, 아카데믹한 것에 관련된 클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포츠 클럽들도 있을 것이고, 오케스트라, 뮤직, 그냥 밴드, 마칭 밴드 등등 굉장히 많을 것이고, 뉴스페이퍼 관련된 클럽도 있고, 로보틱스, 튜터링 해주는 클럽도 있을 수 있고요. 드라마, 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클럽들이 존재할 수 있죠. 이러한 활동들을 모두 다 학교 내에서 진행하고 있다면 학교 내 활동으로 생각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학교 외부 활동 같은 경우는 거의 무한대로 많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특정해서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학교 내부 활동과 학교 외부 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액티비티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쓸 때 대부분 커먼 앱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쓰니까 이걸로 항상 예를 좀 많이 드리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액티비티를 이제 쓰는 란이 있는데, 액티비티를 쓸 때 너가 뭘 했는지 너무 궁금해, 클래스룸 바깥에서 뭘 했는지 너무 궁금해, 이거니까 학교 바깥이 아니고 클래스룸 바깥에서 공부할 때, 수업 들을 때 말고 그 수업 시간 이외에 너가 뭘 했는지 너무 궁금하다, 이런 취지에서 입력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너 이거 쓸 거야? 응, 쓸 거야. 액티비티, 첫 번째 액티비티 한번 나열해 보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다음 장 보면 액티비티 타입이 뭐야 하면 여기 이렇게 누르면 공부 관련된 건지, 사이언스 관련된 건지, 아트에 관련된 건지, 음악에 관련된 건지, 이런 걸 쭉 쓸 수 있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고를 수 있게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당신의 포지션은 뭐였고, 그리고 네가 활동한 그 단체의 이름이 뭐냐, 학교 내부 거는 내부 거 이름 쓰면 되고, 외부 거는 외부 거 이름 쓰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묘사해 보자.
그리고 몇 학년 때 했어? 스쿨 이어에 했어? 스쿨 브레이크에 했어? 뭐 1년 내내 했어? 그리고 얼마나 인게이징 했는지 시간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표현을 하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지금 10개 중에 9개 남았다는 소리거든요. 하나를 이제 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커먼 앱 했을 때 아우 10개를 다 채워야 되는데 이거 다 못 채우는데 어떡하죠?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던 이유가 이렇게 커먼 앱에서는 10개를 채울 수 있게 옵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될 수 있으면 10개가 채워져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10개를 꽉꽉 그렇게 무조건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MIT Admission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을 커먼앱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이 학교 따로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야 딱 그냥 4개만 얘기를 해줄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개는 너무 불필요한 것까지 막 우겨서 이렇게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집중한 활동 4개만 얘기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10개 다 채우는 것보다 의미 있는 활동 몇 개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긴 하지만 커먼앱에는 10개를 써야 되니까 임팩트 있는 거 한 4, 5개 정도는 위에다 쓰고 밑에 좀 채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없는데 어거지로 쓰실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 내부 활동이라든지 외부 활동이 그렇게 10개를 채울 만큼 개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면서 어떠한 것들을 고려하면서 질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오늘 제 영상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남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버드에서는 학생들을 채점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그 학생의 등급을 정한 다음에 전체 등급을 정해서 그 등급이 우리 학교에 부합하는 등급이라고 하면 합격자 후보 선상에 올려놓고 한 번 더 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카테고리가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냐면 아카데믹한 부분 공부하는 거 그리고 뭐 extra curricular, community employment, family commitment 이걸 전부 다 우리는 싸잡아서 EC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에 관해서 athletic 그리고 너의 personality 얼마나 성격이 좋냐 뭐 이 정도인데 이제 personal이 어떠냐 그리고 school support 이거는 recommendation letter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한테 받는 인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personal과 이 부분은 한 번에 합쳐질 수가 있어서 제가 보기 좋게 다시 바꿔놓는다고 하면 아카데믹한 부분 EC 운동 personal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너 이거 얼마나 잘했어 등급 이거 얼마나 잘해서 등급 해서 overall 등급을 나눠서 총점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아카데믹한 부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 애슬레틱은 대부분 학교 내에서 운동, 클럽 활동을 하거나 그 운동하는 거 그거 생각하는 거 같고 그리고 EC는 이거 밖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전부 카테고리를 전부 다 학교 안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액티비티를 쓰는 란에서 클래스룸 바깥에서 일을 서술하라고 했지 학교 바깥에서의 일을 서술하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는 학교의 성적이라든지 GPA라고 할 수 있죠. GPA라든지 그다음에 SAT, ACT 성적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AMC 테스트라든지 올림피아드라든지 뭐 리서치를 진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다 아카데믹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만 학교 클래스룸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활동들은 전부 다 클래스룸 바깥에서 하는 활동이면서 학교 내에서도 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고 extracurricular activity 같은 경우도 학교 내 클럽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전부 다 쓸 수가 있는 거고 운동도 뭐 학교 내부에서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도 할 수가 있고 한 거니까 학교 내부에서 한 활동을 여기에도 다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퍼스널을 구분 짓는 것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학교 내에서 하는 활동으로 모든 것이 포함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말씀드린 아카데믹한 활동이랑 엑스트라 커리큘러하고
athletic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냐면 너 그냥 오랫동안만 활동했어? 아니면 학교에서 대표급 정도 돼? 아니면 스테이트급 정도 돼? 너 내셔널급 정도 돼? 이런 식으로 본인의 입상이나 성적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 기준이 굉장히 명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확한 평가 기준으로 이 채점을 하게 되는데 이 채점하는 디테일한 프로세스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완전히 자세히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퍼스널을 고민해보면 하버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퍼스널 등급 매길 때는 이런 기준으로 매기고 있어 라고 돼 있고 이거를 좀 간단하게 제가 다시 좀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너 퍼스널에서 최고 좋은 점수 받으려면 인격이 뛰어나야 되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되고 주변 사람을 강하게 이끌어야 되고 뭔가에 비범한 관심 또는 동정심이 있어야 되고 추천인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고 그거보다 등급이 살짝 낮은 친구는 리더십이 엄청나게 강하거나 성숙하거나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거나 추천인으로부터 아까는 무조건적인 지지, 강한 지지. 그리고 3등급서부터는 긍정적이지만 다소 중립적인 특성, 여기부터는 뭐 별로 이제 안 좋은 네게티브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할 텐데 이걸 에세이로만 표현하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어요. 나 이만큼 착하고 이만큼 희생정신 있고 주변인으로부터 이렇게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에세이에서 어느 정도 표현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에세이만 가지고 에비던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대학에서는 이걸 100%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잘 버무려져야 되거든요. 에세이와 다른 증거들이 함께 버무려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추천인이 선생님이 된다고 하면 아까 recommendation letter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놓고 추천서를 써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학을 쓸 때는 무조건 추천서를 받죠. 이렇게 공식적으로 에비던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는 내가 얼마나 이 단체에, 이 커뮤니티에 헌신적이고 잘 생활을 했는지는 선생님이 이렇게 letter of recommendation으로서 에비던스를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친구들이랑 이렇게 항상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교 안에서는 선생님과의 인터랙션보다 주변의 친구들이랑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주변 친구들로부터의 추천과 인정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대학을 지원할 때 친구가 20명이라고 해서 20명 애들한테 전부 다 추천서 받기 시작하면 이거 대혼란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에비던스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 학교 내부에서 클럽 활동이라든지 본인이 속한 커뮤니티 안에서 나의 롤, 나의 역할, 나의 포지션이 바로 레코멘데이션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뭐 리더십 포지션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어느 그룹에 있더라도 하나 정도는 리더십 포지션을 가지려고 노력하셨던 이유는 리더십 포지션 자체만으로서 점수를 많이 받는다기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한테 받는 인정 플러스 주변 우리 피어 친구들한테 받는 인정으로서 이런 포지션으로 에비던스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학생회를 하고 있으면 학생 프레지던트 있을 수 있죠. 바이스 프레지던트, 세크레터리, 트레저러, 학급 대표, 클래스 리프레젠테티브, 그다음 뭐 클럽 프레지던트, 바이스 프레지던트, 세크레터리, 클럽 안에서도 뭐 제모하는 학생이 있을 테니까 팀 학교 운동팀에서 캡틴일 수도 있고 스쿨 뉴스페이퍼의 에디터일 수도 있고 라이터일 수도 있고 방송국에서 디렉터, 밴드에서 리더, 콰이어 리더 등등등등 존재하는 모든 클럽이나 커뮤니티 그 활동 안에서 본인의 롤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뭐 학교 내부 활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세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데 제가 이 채점표 막 보여주고 학교 내에서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라고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꼭 외부 활동 아니더라도 이 카테고리 안에서 점수, 등급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학교 내부 안에서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교 외부 활동이 없더라도 학교 내부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대학 입학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그냥 넉넉히 스쿨 활동, 스쿨 내부의 활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 있는 이 퍼스널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의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냥 어떤 것을 준비함에 있어서 혼자 뭘 계속 그냥 준비를 해서 상을 받고,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유사코 있잖아요. 저기 컴퓨터 올림피아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지적 호기심이 있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지 보여주는, 표현하는 데 굉장히 좋고, 뭐 브론즈, 실버, 뭐 골드 이렇게 가면서 자신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깊이 있게 했는지는 보여줄 수 있는데, 나쁘지 않고 좋은 건데요. 굉장히 좋은 활동인데 학교 내부에서 이것을 같이 표현하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고려하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할 때는 여기서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활동을 해야 된다. 이 결론입니다. 자, 이 아카데믹한 부분에서는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혼자 GPA 준비 잘 해가지고 GPA 계속 잘 받고 있으면 그거는 잘하고 있는 거니까 좋은 점수 받고 있는 건데, 더 이 퍼스널도 표현하면서 하고 싶으면, 자, 올림피아드 클럽에 있죠, 매스 클럽에 있죠. 이랬을 때 학생들을 서로 도울 수 있으면서 그렇게 튜터 할 수 있는지, 그럼 그런 거 할 때 선생님이 거의 대표를 좀 뽑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똑똑한 학생이면서 그래도 좀 남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뽑혔으면 그게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에비던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가지고 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수학을 가르치건 과학을 가르치건 학생들한테. 그러면서 학교가 성적까지 좋으면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서도 이거를 같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뉴스페이퍼 편집하는 인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에디터까지 될 수 있었다 하면, 주변 친구들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야, 이 뉴스페이퍼 같은 경우는 너가 기여하는 바가 제일 크니까 지금 이러한 자리에 앉혀놓는 거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에비던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야, 이게 프레지던트다,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나 팀 리더나 이런 거는 자리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돼 있는 것인데 이게 아닌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친구들 혹은 선생님한테 주변인으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게 퍼스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려면 그거에 대한 에비던스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에세이에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레저메에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본인의 타이틀, 그 커뮤니티 안에서 자신의 역할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리더십 포지션이 있다고 하면 에비던스가 조금 더 빵빵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보이고 그냥 평범한 내가 멤버였어요 그랬으면 에세이와 레저메에 그것을 상세하게 표현하면서 이것을 강화시키고 에비던스로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활동을 한 학생들이, 그 친구들도 에세이나 레저메를 안 쓰는 건 아닐 거잖아요. 에세이나 레저메에도 그런 것들이 잘 녹아져 있으면서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학생 예를 들어보면, 왜 학교 안에는 그러니까 뭐 저기 스튜던트 앰바사더라고 해가지고 뭐 학교 홍보 활동에 힘쓰고 이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원 중에 한 명이었던 학생인데, 이 학생이 자기 외부 활동 중에 하나로 그 미디어 아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학생은 음악을 안 하는 대신에 미디어 아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미적 감각이 있는 학생이었는데, 그 앰바사더 중에서도 이렇게 좀 별로 힘없는 그런 이렇게 평범한 그런 인원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학교의 영상 자료라든지 그리고 각각 클럽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런 영상 홍보 자료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공부도 할 겸 해가지고 학교 홍보 영상과 그런 각각 클럽들의 그 대표들한테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런 영상들을 제작을 하기 시작해서 하나둘씩 완성도 있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 점점 주변에서 인정도 좀 많이 해주고, 학교 선생님이 조수도 붙여줘서 이렇게 뭐 학생 가르치면서 그 미디어 이제 이런 거 편집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 조수도 좀 갖게 되고 하면서
점점 자기 포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특이하게 그 엠베세더 안에서도 하나의 그 디파트먼트가 있는데 이 미디어로 마케팅 같은 하는 그런 디파트먼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이 친구가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프레지던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각종 미디어가 필요한 그러한 활동들에 도움을 주면서 영상 작업하고 광고하는 데 힘을 쓰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어떤 특정 클럽을 뭐 굉장히 코믹하게 영상을 제작하고 이러니까 더 어떤 클럽이 이제 좀 활발하게 이제 활성화되기도 하고 이런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에세이에 본인이 처음에 목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계속 에너지를 쓰고 이렇게 열심히 해봤더니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내가 여기 위치에까지 오게 되고 이런 뿌듯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에세이에다가 또 녹이기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친구는 이 활동이 당연히 운동 활동 아니고 아카데믹한 활동은 아니었는데 학교 안에서 그러한 클럽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입지가 점점 좋아져서 학교에다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지션까지 오게 됐으니까 여기서 리더십 포지션도 가져가면서 이 퍼스널도 다른 학생들한테 많은 인정을 받게 돼서 이 두 가지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아카데믹이나 뭐 애슬레틱 이런 분야에서도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될 수 있게 활동을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결론으로 학교 내 활동만으로도 모든 카테고리에서 점수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외 활동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오히려 학교 외 활동이 있고 학교 내의 활동이 없는 것이 조금 더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대학에서는 대학교 안에서 이 학생이 어떻게 활동할지를 생각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내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활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EC에서 의미 있는 여러 활동들 이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